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지금 시즌2가 시작되었죠. 오늘은 시즌2의 두 번째 게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뵈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사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사기를 치는 분들이 나빠서도 그렇지만 모르면 사기를 당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예방하고자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서 글로벌 이 시장까지 진출하고 계시는 정말 훌륭하신 고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셨고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 저자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인변불패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얼마 전 TVN의 유퀴즈 언더블럭에 출연하셨던 아주 인기 많으신 우리 임채원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에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저랑 1년 전에 브랜드 쇼에 한번 출연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즌2에 브랜드 인사이드에 오신 소감 좀 먼저 한번 듣고 싶네요. 시즌 1에서도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시즌 1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네, 아주 정말 영광이고요.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늘 방송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부터 안녕 하고 헤어질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5가지 공식 T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찾아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셨는지. 두 번째, 트레이닝,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셨는지. 세 번째, 토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네 번째, 티타임, 긴 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걸어오고 계신 힘에 대해서 여쭐 거고요. 마지막 타이밍, 인생의 최고의 때에 대해서 여쭈면서 우리 임채원이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로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뵀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우리 변호사님께서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전하 선하 사기 생각. 주로 사기꾼만 33년 동안 잡다가 한 2년 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퇴직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법무법인 민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현직 검사 때 유퀴즈 언더블럭에도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 책을 저술했고 6세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출판사 박영사인데요. 거기서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사기 격파 임검사의 비밀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연재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저희 자서전 비슷한데요. 근데 거기에 진짜 사기 예방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 인변불패 지금 유튜버고요. 지금 현재 한 360편 정도 업로드 되어 있는데 주로 사기 사건들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 예방 강사로 지금 또 강연을 가끔씩 다니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때 81번 사기 예방 강의를 했고요. 계속 지금 사기의 시대가 돼서 계속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책에도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래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어떤 사기칠 그런 조짐이 보이는 특징을 찾아내서 조심을 한다든지 증거를 확보하면은 사기가 많이 예방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에도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 꼭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 이게 제 2탄입니다. 그래서 1편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주로 이제 현직 검사 때 그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그 피해자들이 어떤 부분을 못 챙겨서 사기 당한 건 맞는데 무혐의 돼서 전혀 피해 구제를 못 받는지. 왜냐하면 사기꾼 특징은 일단 사기친 돈을 다 차명으로 다 돌려놓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만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다 무혐의가 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통계가 사기 사건 10건이 접수가 되면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8건은 다 불기소가 됩니다. 2건만 기소가 되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기소가 돼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을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만든 차용증이 있습니다. 기존의 종전 차용증은 민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였다는 부분까지 담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요.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은 게 CCTV 때문에 줄었듯이 이 사기 사건에서도 획기적으로 줄으려면 저기 CCTV를 차용증에 달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약속을 차용증에 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용도를 속였다든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였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해서 착안해서 만든 게 민형사 통합 차용증. 형사 사건에도 이기는 차용증, 줄여서 임치형표 차용증 이런 거 지금 여기 샘플이 들어 있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막 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책을 봤는데 사기꾼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한 8가지? 31가지입니다. 31가지. 근데 그중에 맨 처음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고 사기를 친 후에는 연락이 안 된다. 네, 먹튀라고. 그리고 3번째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3번째가 장밋빛 미래만 말한다. 특히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그 코인 관련해서는 주로 수익이 날 때만 얘기를 합니다. 투자 약정서 아예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썼다고 이제 한 경우도 제가 이제 피해자들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제 그 투자 약정서를 보면은 뭐 수익이 뭐 몇 퍼센트 나면 얼마를 준다. 그냥 그 희망적인 얘기만 돼 있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실이 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원금을 보장해 주는지 이런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할 때는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라. 뭐 이렇게 원금 보장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빌려주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렇죠. 원금 보장되는 그건 없는데 일단 그걸 요구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한 50% 해줄게 뭐 이런. 아마 이 책만 가지고 특집 방송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딱 그리고 많이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말에 비밀 유지를 하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공개 개발 정보이기 때문에 당신한테만 알려줘.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우리가 친하게 지낸 거 있잖아. 이거는 공개되면은 그냥 다 이게 오픈돼서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너한테 알려주는 정보야. 이게 뭐 개발 정보라 그러면서 돈을 투자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확인도 안 하고 너무 친한 사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전화가 오면 그래요.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일행들하고 운전하고 어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뭐 연락을 뭐 하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이는 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비밀 유지하라 이럴 때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검사 생활 33년 플러스 이제 변호사 생활 2년 합쳐가지고요. 계속 관찰하고 심지어 현직 검사 때 사기꾼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걸 어떤 생각으로 쳤는지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걸 물어서 이제 만들어낸 공통점을 뽑아낸 게 뭐냐면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가지를 뽑아내서 왜냐하면 사기 당한 이후에는 그 회수되는 게 3%밖에 안 됩니다. 피해 금액이.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행동 속에서 그 사기 칠 사람인지 아닌지 감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만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들으시면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었는데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냥 친하니까 믿고 이러는데 지금 가족 간에도 사기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이 66.2%가 아는 사람 친인척. 가까운 사람이 왜냐면 나에 대한 그 어떤 나의 단점이라든지 성격 뭐 여러 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맞춤형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변호사님의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진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진짜 필요하다. 사기 당한 다음에 고소해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기 전에 특히 이제 문제가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검사가 수사권을 다 경찰로 다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 옛날에는 검사하고 경찰이 나누어서 하던 거를 검사는 거의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제 경찰이 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그 업무가 힘든데 경찰은 벌써 일이 2배로 가중되고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부 경찰관들 중에는 과로사한 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유능한 베테랑 또 경찰관들은 너무 힘드니까 또 힘을 써가지고 또 좀 그 부서에서 비수사 파트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보통 1년 고소 사건이 한 1년 가는 건 보통이고요. 뭐 심지어는 1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옛날 같으면 한 고소해서 한 1년 안에 사건이 끝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 검사가 이게 관여를 잘 못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늦어져. 그러니까는 일단 사기를 당하면 거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안 당하는 게 최고입니다. 당하고 나면은 막 우울증에 걸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너무 지금 사법 시스템이 다 붕괴가 돼 있어가지고요.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와, 진짜 그 사법의 그 트라이앵글 중에 한 축이었던 검사님의 표현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판사니까 사실 두 개의 축에 임하시는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법이 못 보호해주면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력갱생. 자력갱생.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기 예방 솔루션 1, 2 있으니까 이거 계속 사서 정말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기 전에 정말 딱 3가지만 주의하면 사기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솔루션으로 개발해 놓으신 것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거 더 디테일하게 확 하나, 둘, 셋 해갖고 다 3개 알려주십시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아는 사람이 그 10명 중에 7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당한다는데요. 특히 이제 돈 빌려줘서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매지간인데요. 언니가 자기 동생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사기꾼들은 자기 통장으로 안 받거든요. 자기 아들, 다시 말해 조카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냥 넣었죠. 근데 약속된 날짜에 돈을 안 주길래 이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언니가 나는 돈 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니들 뭐 우리 아들하고 너하고 뭐야 오피스텔 뭐 관련해서 뭐 하던데 이랬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빌려준 돈 빌려달라고 소송했는데요. 이제 증거라고는 자매지간이니까 차용증은 안 썼죠. 입금증밖에 없습니다. 민사에서 1심에서 졌습니다. 저를 찾아왔거든요. 보니까 그 조금 이제 저거 한 게 그 돈을 입금받은 그 조카를 이제 증인으로 신청 안 한 게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돈이 지금 그 피해자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입금증 하나 가지고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요. 그거는 뭐에 대한 증거냐면 돈이 그 건네갔다는 거, 수취인할 때 돈이 갔다는 거에 대한 증거지 이게 빌려줬는지 투자인지 투자인 경우는 이제 원금을 이제 뭐 그 투자받은 사업이 망하면 원금을 안 줘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돈을 줬는지 여기에 대한 증거 입증 책임은 그 소송을 거는 원고한테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그냥 사실은 이렇게 그냥 줬는데 돈 그냥 나한테 준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자기가 빌려줬다 그러면서 소송 걸어오면은 돈 빌려준 사람은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차용증, 그 입금증만 가지고는 그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아까처럼 그 언니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어디다 쓸 건데를 이제 물어봐요. 돈을. 그러니까 변제자 용도를 물어서 그걸 이제 차용증에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기죄가 남을 속여서 착오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그 재산이나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였다는 부분을 갖다가 차용증에 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증명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기꾼은 이제 사기친 돈을 빼돌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돈이 없을 때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걸 물어서 그 용도를 속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속이면은 사기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여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 건데 이제 그거를 물어서 이제 거기다가 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간에 한 20년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기꾼인 친구가 그래. 내가 지금 서울 생활이 지겨워서 여기 양소리 근처에다 좋은 땅을 봐놨는데 계약금이 1억이 지금 부족한데 은행에 지금 모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면 이제 그걸로 계약금 치르고 이제 조만간에 그 대출금 나오면 갚을게. 그리고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고 나서 이제 그 하면은 거기 정원에다가 이제 가든 파티를 하자. 그러니까 뭐 친구지간에 해서 이제 빌려줬죠. 근데 이제 약속된 날짜에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안 갚아 그랬더니 너 그때 땅 계약금 쓴다고 빌려줬는데 왜 안 갚아 그랬더니 나는 땅 계약금으로 빌린 적은 없고 그냥 생활비 빌렸는데 나도 그 이후에 사기당해서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빌릴 당시에 이제 갚을 그 재산 상태라는 이제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 사람도 그 이후에 뭐 남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돈 빌릴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단 말이죠. 사기죄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용도를 기재하는 거죠. 땅 계약금으로 이 1억 원은 사용한다. 이렇게 용도를 기재하든지 아니면은 뭐뭐 은행으로부터 뭐 보름 뒤에 나오는 대출금으로 갚는다. 이렇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1억을 계좌로 넣어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좌 그 받은 그 상대방 그
사기꾼 친구의 계좌를 뒤져보면 이게 어디로 인출됐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보면은 3천만 원은 A한테 또 4천만 원은 B한테 갔어요. 그래서 A, B를 조사했더니 이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빌린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땅 계약금 운운하면서 가져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갚을 의사란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없죠. 실제 사건에서 그걸 확인해서 바로 기소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현직 검사 때 수사를 해보면 그 용도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증명이 안 돼서 결국 다 무혐의가 되고 그냥 이 고통받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민형사 통합 차용증, 형사 사건에도 이기는 차용증, 줄여서 임채원대 차용증을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도 저런 사례 있는데 아니면 내 주변이 저런데 할 것 같은데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원표, 이 민형사 모두에 통하는 저 차용증은 어디에서 다운받는다고요? 그 인변불패제 사이트, 임채원 변호사는 불패 신화를 만든다. 줄여서 인변불패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그 주소가 있습니다. 그 URL 주소가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면은 그 차용증 양식 무료입니다. 그게 올라가 있고요. 네,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 차용증에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용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변제자금 마련 방법. 변제 방법. 그 두 가지를 이제 기재하는 거는 CCTV를 다는 거고요. CCTV가 작동되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돈에 꼬리표를 다는데 어떻게 다냐 하면은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빌리는 사기꾼이 막 화를 낼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너한테 엄청나게 잘해줬는데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나를 못 믿어서 이거 쓴다고 너무 실망이다 이러면서 너하고 이제 앞으로 절교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돼. 어차피 끊어질 친구였네요. 그렇죠. 근데 돈이 안 가고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갚을 건지 변제 방법을 기재하게 하면 차용증이 완벽하게 CCTV가 되는 거고 계좌로 집어넣으면 꼬리표가 달린 거니까 내 돈을 잃을 확률이 적어진다. 그리고 사기꾼은 이렇게 치밀한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상황이 돼서 이 사람들은 사기를 못 칩니다. 세상은 넓고 어리바리한 착한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게 어수룩한 딴 사람한테 사기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 재산이 지켜지는 거죠. 오늘 이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또릿또릿해져가지고 사기를 안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진짜 확실한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사실 그 유퀴즈 나가신 이후로 정말 웬만한 이 채널에 막 구독자 수 몇백만 정도 되는 데서 우리 변호사님을 막 찾고 모시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 근황이 어떤지 좀 들려주시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전총조 사건이 터지면서 메이저 신문부터 엄청나게 이제 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김현정 뉴스쇼에 제가 나가서 이제 또 한 20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30분 넘게 했거든요. 했더니 그게 지금 조회수가 60만이 넘어갔고요. 그 뒤에 이제 금년에 그 몇 월 달이더라 거기에 보면 지식인사이드 주로 이제 그 콘텐츠가 되게 내용이 좋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고 공부도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출연해서 또 사기 예방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더니 한 편이 지금 조회수가 44만. 그러고 나서 한 20일 뒤인가 또 김미경 그 TV에서 또 저를 또 초대해가지고 제가 가서 또 거기 가서는 그야말로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개를 제가 다 찾아냈거든요. 그걸 얘기했더니 그것도 지금 구독자가 지금 조회수가 40만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방송이나 그다음에 어떤 또 유튜브 또 하는 데서 또 심지어 거기 정목 스님이 하는 거기 정각사 거기에서 또 강의해달라서 또 강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사기가 예방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요. 또 뭐 심지어는 또 뭐 저기 또 외국에서 특히 뉴질랜드에서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기가 거기 한 몇십 년 생활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공고를 냈는데 뭐 그 뉴질랜드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이렇게 왔길래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 사람 채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채용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또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래 이러면서 너무 국가망신이다.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저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고요. 또 한 분은
뉴질랜드, 그러니까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입니다. 교수가 되셨는데요. 집안에 이제 상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형제간에 좀 그 재산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해결할 겸 또 그분도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셨는지요. 너무 거기 제 방송 내용이 그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사기꾼 특징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지 너무 좀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꼭 저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눴고 저보고 다음에 영국에 오면 꼭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 자기가 이렇게 좀 관광을 잘 시켜줄 테니까 이런.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그 어떤 그 힐링이라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나게 사기 예방 강의도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사기를 줄여볼까 계속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입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잘못 들으면 주변에 다 사기꾼 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 딱 그런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기를 치지 않는데 돈이 사기를 친다. 그러므로 돈이 사기치지 못하게 이거를 예방하는 게 된다면 사람을 믿고 싶은데 돈을 안 믿으니까 그 돈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증거를 남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기꾼이라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는 부분들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돈으로부터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현명한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 현재와 미래를 바꿔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삼불고기를 드시면 사기가 예방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삼불고기, 오징어하고 삼겹살로 만든 게 오삼불고기인데 네. 오징어 5가 사기 예방 5가지 행동 지침. 삼겹살 3은 사기 당한 이후에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또 증거를 확보하면 3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특집으로 요거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징어의 5개 중에 첫 번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재고하고 거래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그 노래 가사하고도 연결되는데요. Think Twice거든 노래 결론이. 그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사람 만났는데 뭔가 느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그 촉이 이렇게 막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끝까지 경계권을 놓으면 안 되는데 그 경계권을 놓치는 순간 사기를 당합니다. 제가 현직 부장검사 때도 바로 그 경우였는데 그게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짜 파격적 고수익 보장 이거는 뭐 거의 사기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증거를 남겨라. 저쪽에 상대방에서 뭐 증거를 안 남기려고 막 뭐 그러더라도 끝까지 어쨌든 증거를 남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운 계약서라든지 뭐 할 때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다 도장 찍어줘 할 때 그게 나중으로 보면은 결정적으로 그 사건에서 무혐의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 문서를 받아라. 제가 이제 반대 문서라 그러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다운 계약서면은 이게 다운 계약서라는 그 확인서를 상대방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걸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건에서 내 책에 지금 소개한 게 7건 정도 소개를 해놨는데요. 6건은 그 반대 문서를 못 받아서 다 패소한 거고요. 한 건은 그래도 그분이 그거를 반대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승소한 그런 경우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징어 5가지.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비공이 없거든요. 정비공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정답, 비밀, 공짜 3가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강의 때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럽니다. 강의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검사님 꼭 하나 더 추가해달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거 하나 추가해달랍니다. 그것도 사기당했는데.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사례를 지금 들었으니까 삼겹살을 뭐냐면 사후대책, 사기당한 이후에 바로 포기하지 말고 첫째, 여기서 사기꾼의 심리전에도 강한데요.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서울중앙지검 있을 때 이 10억 사기 사건인데요. 이 사기꾼이 이제 계속 내일 아침에 줄게 뭐 계속 하다가 11년째 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딱 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끝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막 한탄하다가 맹세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막 그랬는데 이 사기꾼이 몇 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시행사업 진짜 제대로 된 시행사업인데 4억을 빌려주면 전에 10억까지 갚겠답니다. 또 며칠을 고민해서 또 빌려줬어요. 안 갚죠. 결국 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좀 조사가 미비해서 경찰 조사가 미비해서 제가 양쪽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는데 사기꾼이 저한테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이래. 남의 돈 14억을 사기친 사람이 뭐가 억울합니까? 그래서 도주 우려도 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분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못 받을 게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데 10억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추가로 4억을 더 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너는 빨리 포기하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기임이 확실하면 신속히 고소해라. 친고죄에 관한 건데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고죄 그러니까는 부부간이라든지 이제 직계 존비속 아버지 아들 뭐 이런 관계는 아예 재산범죄 사기나 횡령배임 이런 거는 아예 형변제 아예 고소 자체를 못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가까운 형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장 쉬운 게 일례가 이제 박수홍 씨 사건을 보면은 그 박수홍 씨가 이제 연애 활동에서 번 돈을 형이 막 횡령하고 해서 막 굉장히 그때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그 관심을 끌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고소된 게 아마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형제간에 그 개인 자격으로 했으면 아예 공소권이 없는데 이게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본인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아버지가 뭘 알았냐면 이제 부자지간에 직계존 비속간에는 이게 형 면제라는 걸 알까 그래 됐어요. 친족 상대로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고소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아예 형 면제니까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위헌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2월까지 이제 그 형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예 다 법 자체가 이제 실효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친고죄 부분은 그건 이제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고요. 재판소에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외상 합의는 절대로 하지 마라. 많은 사기꾼이 이제 사기쳐서 심지어 제가 현지검사 때 당한 건데요. 고소인한테 뭐냐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2건이나 그랬습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죄질이 나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며칠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감언이설을 하면서 뭐 공증까지 해줘요. 그랬더니 한 푼도 안 받고 고소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고소 취소되면은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불러서 그랬죠. 이거 피해금 다 돌려받았죠? 그랬더니 아니 그 다음 달부터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갚기로 하고 공증까지 해주길래 그거 믿고 취소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게 제가 그 당시한테 준 칼자루를 그냥 범인한테 돌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돈 안 갚습니다. 이랬거든요. 결국 그 범인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끝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가끔씩 그렇게 물어봐요.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달달이 뭐 이번 달에 뭐 몇십만 원, 다음 달에 이렇게 갚겠답니다. 이거 다 허당이거든요. 일단 반이라도 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오삼불고기 먹을 때만 좋아할 게 아니라 반드시 정말 일상에서 이 돈이 오고 가는 모든 상황에 이 오삼불고기를 조금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사기를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이미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대처하는 데 아마 어떤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기친 사람하고 아직도 소통이 되느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통이 되면은 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내가 돈이나 물건을 줄 당시에 그 사람이 속였던 지금 관점에서 아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생각되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서 뭐 녹음을 한다든지 증거를 확보한 뒤에 고소를 해야지. 고소부터 덜렁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이 방어 자세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바른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한 분들은 고소부터 해놓고 막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좀 잘못된 거죠. 현명하게 고소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아마 우리 그 임채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원래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이 비유, 은유가 너무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명강사가 하시는 조건을 다 알고 계시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막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지 않으시고 너무 편하게 잘 해주시는데 그래서 드디어 공식 질문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이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재능이 있으셨길래 지금과 같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길을 계속 가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집 한 채 살 돈을 사기 당하시는 바람에 서울에서 그 무허가 건물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편지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꿈은 네가 검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라. 근데 검사는 돈 버는 직업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리고 너는 사법시험이 되기 전까지 장가 갈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내 인생을 걸고 할 공부라면 재밌게 하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놀이식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물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이렇게 할까 계속 그런 관점에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어렵게 시험이 됐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를 찾는 거를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현직 검사 때 그 어려운 사기 사건 하면서도 한 10년까지 검사된 지 10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배당권자, 이 어려운 사건을 저한테 배당한 그 배당권자를 굉장히 좀 원망도 하고 왜 자꾸 힘든 사건을 자꾸 나한테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꾼 게 분명히 이 사건 속에는 이 사람 피해자의 어떤 인생과 모든 게 녹아 있는데 과연 나는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2018년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6개월 있다가 이제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갑자기 발령을 내더라고요. 원래 서울 고등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서운하고 야 이게 실컷 부려먹고 이제 오래됐다고 이제 용도 폐기하는구나 이런 또 원망을 하다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내가 전주지검 거기는 굉장히 안정된 도시고 뭐 큰 사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그 명창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서 한 6개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연습을 판서 유튜브 보고요.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그 유명한 명창들이 다 노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걸 찾아서 혼자 막 출퇴근하면서 휴대폰에 녹음해서 막 공부하고 또 모임 가서 또 하고 하다가 결국 드디어 이제 무대에 제가 섰습니다. 500명 앞에서. 그래서 메이필드 호텔 그 야외 공연장에서 한번 또 가서 판소리 2개 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그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와서 다음 달에 노인의 그 대한노인회 그 행사를 있는데 거기가 효창 그 백범 기념관에서 하는데 그 식전 행사로 판소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2곡을 했습니다. 토탈 4곡을 한 걸 내가 자막을 달아서 유튜브를 올려놨는데요.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도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검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불러주고 저는 계속 이 중요한 건 이제 사기 예방의 어떤 어떤 지식인데 어떤 그걸 갖다가 이 재밌는 스토리로 입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게 주위에 다 이게 사기 관련된 게 있다는 거죠. 계속 관찰하고 계속 그거를 자다가도 이제 꿈속에서 막 그 생각이 나면은 이제 새벽에 벌떡 깨면은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 좋은 생각들이 증발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부딪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찾아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주지. 뭐 그러니까 현직 검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한 50%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하다가 이제 막히는 사람들, 변호사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 뭐 어떨 때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 근처에 커피숍에서 상담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상담을 해주면 1시간 정도면은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되면은 어떤 게 중요한 증거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을 찾아주고 저는 이제 스토리를 찾아서 그걸 이제 잘 정리해서 강의 때 또 최신 핫한 그걸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게 뭐냐면은 변호사가 개업을 했더니 그분들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이제 막 손님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남을 도와주는 게 결국 내게 모든 지식이 뺏기는 게 아니고 더 강화돼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진짜 굉장히 선진국인데 아직까지는 이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기 예방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기당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좀 줄이고 그런 신뢰 사회를 좀 만드는 게 꿈입니다. 와, 지금 딱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재능이 그냥 보여요. 그냥 보여서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의사셨든 아티스트였든 정말 정점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이런 걸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분들은 거의 여기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배워서 남 줘라. 지금 막 이렇게 뭔가 다른 공부해서 남 주고 지금 이거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한 분야의 정점을 찍으시고 진짜 그걸로 먹고 사는 건 이미 해결을 하시면서 더 큰 세상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이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에 오시는 것 같아갖고 진짜 오늘 우리 초대 게스트도 진짜 잘 모셨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듣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2번째 T는 트레이닝입니다. 지금 사실 앞에서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고수마다 자신이 지금의 위치에 오게 하는 어떤 나만의 훈련법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왜 도전하고 뭔가 계속 붙이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
검사까지 가셨다가 변호사로 가시는 이 부분들이 일상적이거나 일반화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돋보이게 무언가 이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브랜드 파워를 갖지 않고 일은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위치에 임채원 이름 석자로 사시게 될 수 있었던 나만의 숨겨진 훈련법이 있다면 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특히 이제 현직 검사 때 이제 수사할 때 보면은 막 서로 고소인이나 고소당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처음에 기록을 보면 이게 어느 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어쨌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어떤 그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인 입장에서 한번 보고 또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저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부합니다. 막 연결짓고 그리고 사기 사건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검사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건 별로 생색도 안 나고 출세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진짜 잘못하면 뭐 진정 먹고 이렇지만 근데 이게 사기 사건을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옛날에 또 사기당해서 이제 어쨌든 검사가 된 그것도 있지만은 사기는 증거를 감추려는 자, 이 사기꾼이죠. 그리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피해자,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하는 게임이에요. 검사는 그걸 이제 주재하고 그래도 잘 정답이 안 나오면 이제 목격자라든지 제3자를 불러서 더불어서 같이 대질 조사하고 놀다 보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뭔가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피해자가. 아니 이게 사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분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겁잖아요, 주제가. 그게 게임이니까. 이걸 근데 게임으로 생각하고 증거를 찾고 숨기려고 하는 자를 찾아내고 제3자를 통해 또 증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증거를 통해 진짜 사기를 밝혀내는 이런 일을 게임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남들이 기피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네요. 관점이 다르셨어요. 진짜 보니까. 사기를 사기로 보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게임이니까 즐길 수 있고 게임이니까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의 그 지수 이런 게 올라가서 계속 더 높은 수준의 게임 지수가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죠. 이걸 하면서 본인이 너무 즐거워하시네. 표 짓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검사는 속으면서 성장하고 사기꾼은 조사받으면서 사기 전문가가 된다. 아, 각자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현상, 사회를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는데 경험이 적으니까 계속 속으면서 이제 무혐의하면 이제 항고하면 고등검찰청 이제 부장검사들이 이제 기록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벌점, 임채원 검사 벌점 1점 이렇게 그런 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건 하다 보면은 뭔가 처음에는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리고 휴일날 나와서 일하고 그냥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서울중앙지검 있을 텐데요. 아, 나는 왜 검사가 됐을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변호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의미를 찾으니까 많이 태도가 달라지고 밖에 있는 사람 상담해 줄 때 주위에 있는 검사들이 그래요. 괜히 남의 사건 상담해 주다가 구설수에 말릴 수도 있고 그거는 보통 검사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은 일단은 상담해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스토리를 받아서 잘 정리해서 또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사된 지 20년쯤 되니까 이제 사기의 어떤 패턴들을 찾아낸 거죠. 공통점을.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무대는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만 다를 뿐이지 거의 레파토리라든지 흘러가는 게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이 나옵니다. 공부를 아까 입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하라. 두 번째가 그냥 게임처럼 즐겨라인데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이 좀 갑자기 사기 사건 그러면 그 참고인들이나 뭐 피해자 고소인 진술이 다르면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그 요약을 하면서 연결짓고 막 페이지 적고 하다 보면 막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가급적이면 스토리를 내 나름대로 어떤 도형이라든지 그림을 그려서 이게 그냥 딱 그림 생각하면은 이게 다 우리가 특히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외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해놓으면 뭐 한 달이나 2달 지나도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여러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림으로 바꿔라. 도식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해갖고 딱 그림은 기억이 나니까. 근데 입체적은 시각화하라. 이 메시지랑 딱 통했네요. 근데 시각화하다가 또 그것도 심심해서 제가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예상 문제를 특히 이제 뭐 그 상법 같은 경우 예상 문제를 보니 한 50개 되더라고요. 이걸 갖다 그때 이제 대학교 그때 한참 공부할 때는 이제 그때 공테이프가 많았어요. 그 녹음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공테이프를 갖다가 그 예상 문제를 거기다 녹음을 한 거예요. 내 음성으로. 그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집에서 이제 학교 도서관 공부하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걸 이제 그 마이마이라 그러냐? 그 휴대 그 해서 예, 그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다니려고 그 입력하기 위해서는 또 요약을 해야 될 거예요. 압축을 하고. 그것도 게임이잖아요. 그거 하는 과정이 또 녹음하는 과정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니까 또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지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 또 청각적 뭐 온갖 것을 도용해서 입체적이라는 건 오감을 다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채원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입체적 스터디 공부법 이걸로 해서 시각과 청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소리 사기 관련 판소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찾아왔더니 판소리 5마당 중에 찾은 게 수군가거든요. 수군가. 그 토끼 속여서 간텔라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대목이 고고천별이라고 이제 그 자라가 이제 육지에 나와서 산천 경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자락 그냥 소리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긴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비법이 있는데요. 남한테 알려주지 않는 비법인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와, 난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외워질 때까지.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소리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느껴요. 이게 실력이. 왜냐하면 명창 선생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니까 이게 맛을 낸단 말이죠. 한 달 지나면. 피아노 칠 때도 똑같다고 하잖아요. 같은 걸 연습해서 나만 안 자라요. 이게 늘어나는 기량이. 근데 똑같이 판소리를 그 긴 걸 어떻게 했나 했더니 외워질 때까지 하신 거였군요. 지금 딱 긴급이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기를 하는 순간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이 어느 파트인지 그걸 잠깐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고고천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고천별. 거기요. 수궁에서 딱 육지로 나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한 금강산 어디 쪽인가 보죠. 지금 이제 여기가 저기 금강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거 잠깐 집중해서 딱 들려줄 수 있게끔 한 자락만. 맨 앞에 거만 하죠. 네, 됐습니다. 제가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큰일 났네.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에 높이 떠 양고그 잦은 안개 얼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회한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는 나는 되고 병은 물에 둥실러 룡은 잠자고 자귀새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 바시추 금성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 팔을 찌고 당겨 뒷발로 장낭을 다 이렇게 가사를 한 6분을 모르신다 그러더니 그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외워질 때까지 예. 외운다가 또 핵심이었네요. 그게 인내심이죠. 막 하다 보면 또 몰입이 돼가지고요. 되게 행복해져요. 그 웬만한 스트레스가 다 에너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임채원 변호사님이 지금의 이름 석자로 살기까지 이 훈련법 3가지 딱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입체적으로 공부해라.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막 본인이 녹음까지 하고 또 듣고 막 여기저기 하고. 두 번째는 게임처럼 임해라. 이거를 게임의 어떤 이거 하나씩 이렇게 깨듯이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즐기셨다는 거. 그게 또 생각이 나고 마지막 3번째는 암기할 될 때까지 암기해라.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반복했다라는 게 우리 임채원 변호사님의 훈련법으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렸는데 딱 보면 그냥 쉽게 한 것 같지만 이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만의 훈련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또 이 수군가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이런 거 안 하셨죠? 여기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우리 또 이 숨은 다른 데서 안 했던 거 한 가지라도 더 들려드리기 위한 이런 또 이 인사이드가 있는 방송이라는 거에 또 자부심을 느껴봅니다. 자, 3번째 공식
T입니다. 토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사실 연결되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이잖아요. 이 사기 예방 솔루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즘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시죠. 요새 이제 소통은 물론 이제 책으로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박영사에서 또 웹툰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니까 웹툰으로 지금 계속 연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지상파 방송에서도 부르면은 무조건 달려갑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군가는 내 영상을 보고 사기가 예방되면 그 이상 행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보고 또 이제 전화 오는 분들 또 뭐 어떤 경우 전화로 오는 거는 뭐 상담료도 못 받고요. 막 하다 보면 뭐 20분, 30분 그냥 아직도 현직 검사처럼 뭐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내가 정확히 이제 선별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변호사 상이 뭐냐면 되고 싶은 변호사가 첫째 실력 있는 변호사, 두 번째가 소통되는 변호사, 세 번째가 이제 그 소통뿐만 아니라 정직한 변호사. 네. 많은 현직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요. 두 번째 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변호사 상까지 딱 이렇게 해서 실력 있는 변호사, 소통되는 변호사, 정직한 변호사. 그 세 가지의 본인의 이 철학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소통이 되게끔 하시는 변호사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 아니십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불안한 것 같고 이거 사기 당할 것 같고 이게 긴지한지 모르겠다 하면 유튜브에 임채원의 인변불패 요 채널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그 선임 해달라고 해도 제가 선임을 안 하거든요. 제가 봐서 이길 것만 하지. 왜냐하면 인변불패잖아요. 그 안 되는 거 선임했다가 지면은 불패가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제가 맡은 사건에서 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의뢰인한테 그 심한 고문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되면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답을 다 가르쳐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선임료 싼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10건 상담은 한 건 상담 선임할까 말까 별로 돈은 못 벌고요. 인변불패의 방법은 이길 승소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임할지 말지는 우리 변호사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 딱 보시면 저래서 먹고 사실 수 있나 고민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진짜 이게 큰 건으로 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임 변호사님한테 의뢰하시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사기는 예방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우리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지금 아까 검사 생활만 해도 한 33년 했고 지금 변호사 하신 지는 2년, 그러니까 35년 이 법조계에 계속 계시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또 하시다가 또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분야에 있게 한 힘이 있다면 어떤 거가 나를 계속 이 자리에 있게 한 걸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은 그 액자 이발소에 보면 액자에 보면 푸시킨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뭐 저거 하더라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뭐 노여하지 말라 뭐 힘든 날을 참고 견디면은 뭐 즐거운 날이 뭐 올지니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차피 그런 일이 시작됐으니까 끝은 있는 거다 이거죠. 이 힘들고 괴로운 게 언젠가는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어차피 할 고시 공부를 하면 즐겁게 하자. 이제 게임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 부분으로 시작을 했어도 이걸 게임으로 즐겨서 하면서 지금 부모님한테도 효자 소리 듣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셨네요. 자, 그런 우리 변호사님의 5번째 T 타이밍. 인생의 최고의 때가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때는 뭐 워낙 이 롤러코스터라 많았지만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2022년도 은퇴하기 한 6개월 남겨놓고 뉴퀴즈 나간 게 지금 보니까 6월달에 뉴퀴즈 이제 출연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전화 인터뷰가 2시간 그 관문을. 근데 거기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 임채원을 제 책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벌써 질문이 힘도 굉장히 깊이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거기서 찍으면서 이제 또 저희 감성을 작가가 건드려서 또 돌아가신 어머니 또 한번 눈물 흘리고 중간에도 대답 못해서 제가 버벅대고 막 이런 걸 보더니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인 검사를 받다고 아직도 이제 그 프로를 보고 기억하고 네.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요. 막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제가 방송 나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 생각을 이렇게 사기 예방 관련 어떤 그 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때가 최고의 때로 기억하시는데 또 소소한 최고의 때 중에 하나가 저를 만났던 때?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2017년?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브랜드를 달아주셨죠. 네, 그때 제가 브랜드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그때. 변호사님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검사로 오셨기 때문에 현재 부장검사로 오셔갖고 그걸 듣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거를 듣고 이렇게 본인 개인 유튜브도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려주셔서 와, 변호사님은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뭐 하나 딱 들어서 이 가슴이 울리면 바로 시도하는 거. 우리 변호사님의 진짜 이 지금까지 이룬 것도 되게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런 건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35년 생활하면서 만든 작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기꾼 간별 체크리스트 31가지.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도 이기는 민형사통합차용증, 임치원표 차용증.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얼핏 나왔지만 우리가 차용증은 안 쓰고 그냥 계좌 이체, 입금만 했고 계좌 이체하면서 비고를 안에 우리 뭐 빌려줬다든지 그 메모를 하는데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소송했는데 이게 빌려준 사실 증명 자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돈이 건네갔다는 거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 그 메모 같은 건 전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메모를 갖다가 이제 증거로 승격하는 그 방법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중고거래에 있어가지고 에스크로 계좌처럼 돈을 이제 보내면 바로 수취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공인기관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금액하고 내가 이제 그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그 내용들 이제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가요. 그러면 상대방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다 자기가 맞다. 그러면 거기 승인 숫자가 나오고 번호가 그러면 승인을 이제 오케이 해주면 이제 돈이 입금되게. 그러면 이제 둘이가 이제 의사가 합치된 거기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메모가 상대방 승인을 통해서 증거로 승격되는 이제 그러니까 계좌 이체에 있어서 사기 예방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채택만 해주면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줄 겁니다. 지금처럼 차용증 써달라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만 활용한다면 획기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3가지 작품을 실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증거를 남겨서 사기당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줄여서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앞으로의 살아갈 그런 길입니다. 사실 이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2025년 지금 1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5년부터 앞으로 2030년 뒤로 갈수록 사기를 예방하면서 우리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되게 현명하고 똑똑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이렇게 함께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방송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또 인사 덕담까지 하시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당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그 사건의 5건 중에 1건은 사기 사건이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더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욕심이 많아서 허영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사기꾼들이 그런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당했다고 그냥 많은 걸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일정 부분은 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 오산불구이를 실천하셔서 꼭꼭 증거를 남기시고 그래서 사기 없는 세상을 더불어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분들을 모셔서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브랜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